자, 이번에는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북한 관련 주제인데요. 패널 분들의 한 방이 있는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주제 보시죠.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는 이렇습니다. 최근에 북한이 막말, 듣도 보도 못한 막말 동에서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이유가 왠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 지금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사를 좀 상세히 소개해드리는 동안 패널 내부께서는 이유가 뭘까 좀 추정해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가요? 주제가 좀 이유를. 북한이 뭐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뭐 추정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자, 제목 보이시죠? 이걸 제가 읽어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읽겠습니다. 삶은 소대가리, 겁먹은 개. 북한의 거친 단어, 선전선동부 작품이다. 노동부 산하의 선전선동부 작품이라고 이렇게 분석이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서 뭐 이런 얘기 썼어요. 이 제목에 있는 표현들을. 논평인데 뭐 논평, 뭐 담화, 뭐 대담 여러 가지 주제지만 이런 말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어제입니다. 박지원 의원을 향해서도 이런 또 막말 비난을 퍼붓습니다. 설태 낀 혓바닥이다. 박지원 의원이 그 전날에요. 북한의 그 미사일 발사를 좀 비판하면서 고 정주영 회장이 뭐 이 고향이고 이런 관련된 곳인데 거기에서 미사일 쐈다 이렇게 좀 비판을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또 거친 막말로 반응을 보인 겁니다. 북한 주민들도 생소한 말이 많다. 서적 등에서 표현 인용하는 듯. 이런 표현들이 서적에 있나 봅니다. 북한에는요. 조평통 담화 비난 수위도 검열을 거친다. 이런 내용입니다. 좀 더 기사 내용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방금 뭐 겁먹은 개, 설태 낀 혓바닥 뭐 이렇게 돼 있으면서 이렇습니다. 북한이 이달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 정경두 국방장관 그리고 박지원 의원 등을 비난했던 욕설 퍼레이드에 등장하는 표현들. 욕설 퍼레이드. 일상에선 잘 쓰지 않는 극렬한 한국어를 찾아내서 쓰는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과정을 거칠까요? 여기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습니다. 탈북민 출신 전문가가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파악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통상 외무석이나 조평통이 대미, 대남, 비난 담화 등을 내더라도 앞서서 선전선동부의 검열을 반드시 거친다. 그러니까 이런 막말 비난은 선전선동부가 이미 검열을 한번 거친 표현이래요. 검열 거쳤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일부러 나왔다는 소리가 되잖아요. 여기 보시면 선전선동부가 단어 하나 무엇을 쓸지 비난 수위를 어떻게 할지 몇 번씩 검열을 한다. 그러니까 문장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도 굉장히 뭔가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와 관련된 내용이 또 있습니다. 여기 국내 전문가가 분석을 했군요. 이런 막말성 비난에 대해서 이유를 분석한 것 같습니다. 남북관계 진전에 소극적인 우리 정부에 대한 불만 표출로 보인다. 문 대통령에게 서운한 김 위원장의 심기를 맞추려는 내부 조직의 정치적 의도도 있는 것 같다. 김정은 위원장의 심기를 맞추려 이런 막말 논평을 준비한다. 뭐 이런 분석이기도 합니다. 실제 막말 좀 영상으로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영상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이렇게 논평으로 글로 나온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패널분들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최경선 의원. 이런 막말 비난, 막말 논평. 왜 그러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기본 바탕에는 경제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처음에 핵무기를 실험할 때라든지 그때는 북한 주민들이 무기 자체에 감탄하고 과하고 탄성을 보냈는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보면 경제적으로는 뭔가 나아져야 이제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데 초반부에 그 어떤 남북 대화를 할 때도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조마심을 보였거든요. 개성공단 재개라든지 금강산 재개라든지 그런데 그것들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실망 단계를 거쳐서 이제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분노의 단계로 온 거 아니냐. 분노의 표출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지원 의원에 대해서도 이렇게 분노 표출을 하는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박지원 예. 의원의 말이 예. 정주영 전 회장의 예. 고향인 통천에서 예. 미사일을 발사한 거는 좀 도가 지나친 예.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니까 그 길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비난을 쏟아부었는데 혈태 낀 혓바닥이다 뭐 이렇게 예. 표현이 나왔어요. 경제 협력이 안 되고 경제 지원이 안 되는데 뭐 굳이 옛날 경제 그 협력까지 굳이 꺼내느냐. 이런 데 대한 또 불만 이런 것들이 담겨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바심, 실망, 그죠 분노 단계로 와 있다. 뭔가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한 분노다. 그렇게 분석을 해주셨네요. 자, 김건학 교수께서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지금 뭐 말씀하신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그 바탕이라고 보는데 저도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급하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에게 보낸 김정은의 친서에 예. 나와 있는 내용, 즉 훈련이 끝나면 바로 협상을 하자. 예. 협상의 국면에서 뭔가 자기들이 무시당하지 않는, 그러니까 사실은 군사력, 경제력 모든 게 열세고 예. 부족하죠. 이런 장면에 협상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건 항상 약자가 좀 많은 얘기들을 좀 더 세게 보이스를 내잖아요. 말을 세게 하는 겁니까? 그렇죠. 세게 해서 우위를 점하고 협상을 시작하려는 그런, 즉 무시를 안 당하고 협상을 시작하려는 그런 의도가 좀 더 많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 무시하지 마, 왜 이래? 나 이 정도 말할 수 있는 뭐 집단, 뭐라고 사람하고 집단이야, 뭐 이런 생각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재용 전 의원은 두 가지를 쓰셨습니다. 네, 하나는 이제 대한민국 배제라고 썼고요. 예. 또 하나는 인내심 테스트라고 썼는데 일단 그 단어 선택을 보면 예. 이게 막말이긴 하지만 예. 저 중앙일보 기사에도 나왔지만 예. 그 과정 자체는 막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뭐 어떤 과정을 엄격하게 거치고 나오는 걸로 지금 보인다는 분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고민해서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건데 예. 그 메시지 의도가 뭔가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고 예. 대한민국 배제는 일단 그 지금 북미 간의 대화 채널이 어느 정도 이제 공고해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예. 즉 대한민국은 이 대화에 끼지 말아라, 숟가락 얹히지 말아라, 예.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예. 특히 경제 부분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 경제 부분도 결국에는 미국이 제재를 풀어줘야지만이 가능한 그렇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미국과 대화를 할 때는 대한민국 빠져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그거와 병행해서 지금 계속해서 미사일을 새벽마다 쏘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런 예. 단어를 쏟아내고 있는데 이 예. 단어의 수위도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수위를 높이는 이유는 차츰차츰 높이는 이유는 결국에 대한민국의 인내심, 우리의 인내심, 이 정부의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부러 지금 자극을 하는 거다. 그죠? 그런 어디까지 의도도 있다. 가나 보자. 뭐 이런 식의 테스트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그래서 우리가 하는데 뭐 반응이 없어?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절 변호사께서는 불만과 불신 이렇게 쓰셨네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북핵은 포기하기로 국제적으로 선언을 했고 예. 그거를 포기하는 걸 이행해 나가지 않으면 예. 뭐 경제가 나아지거나 국가가 달라질 가능성이 없어서 포기는 해야 되는데 근데 뭐 대한민국이 보면 아까 우리 F-35 도입 얘기를 하고 예. 있었잖아요. 뭐 대당 그냥 운영 비용 빼고 그냥 가격만 해도 한 1,000억대 뭐 대당 한 1,000억 된다고. 네, 대당 한 1,000억대 비행기 띄울 때 한 번씩 1억씩 나가는 거 예. 북한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우리는 북한 입장에서는 그러죠. 우리는 무장해제 시켜놓는다고 해놓고 자기네들은 왜 이렇게 계속해서 더 무서운 거 들여오느냐. 그러면 그러니까 광복절 축사 때 나온 게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와 경제까지도 예, 얘기했는데 평화 경제 얘기하면서 한미 군사훈련하고 있고 무기는 더 무서운 거 들어오면 우리는 어떡하라는 얘기냐. 거기에 플러스 심리적으로는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놔야 나중에 양쪽이 협상해 가는 과정에서 예. 우리도 이만큼 가지고 있는 거 있으니까 당신들도 이만큼 줄여라. 이런 것들을 좀 맞춰나가기 위한 뭐 견제부 정도의 성격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말씀 들어보니까 양절 변호사는 불만이란 표시 그리고 최영선 변호는 뭐가 안 풀린 것에 대한 분노다 지금 그런 반응이 이런 여기 보시면요 동물 이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뭐 소, 개 이게 싸우다가 이런 동물이 등장하면 이게 싸움이 거칠어지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이게 막말성 발언들이 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그러는지 지금까지 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